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최근 뉴스, 로보택시 테스트, 포드의 EV 사업 후퇴와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에게 이번 주는 매우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록 AI가 이제 테슬라 차량 내부에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보택시는 무인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쟁이 회사로 불리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포드는 백기를 들며 99.5 빌리언 달러의 타격을 입었고 EV 사업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이번 주가 큰 돌파구의 주였는지 아니면 작은 승리에 불과한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제 이 주요 뉴스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택시 무인 테스트가 가장 큰 뉴스로 보입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이지만 이는 테슬라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오스틴에서 2대의 차량이 모니터 없이 운행 중이며 아직 고객을 태우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과 안전 확보를 위한 미세한 단계적 접근으로 테슬라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기여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의 실질적 진전이 시장에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록 AI의 차량 통합입니다. 이는 초지능 시스템이 차량에 도입되는 초기 단계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록에게 목적지를 말하면 경로를 설정하고 추가 정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부 버그가 존재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턴 시그널을 음성으로 제어하거나 경로를 실시간 조정하는 기능은 운전자를 마치 운전기사처럼 느끼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술은 차량 설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며 좌석 배치나 후석 활용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그록을 음성으로 호환싱하는 기능이 추가되면 더 직관적일 것입니다. 포드의 EV 사업 후퇴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입니다. 포드는 19.5 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EV 모델을 줄이고 하이브리드로 전환합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을 확장형 전기 차량으로 변경하며 연소 엔진을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리더십 문제로 보입니다. 포드는 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EV 채택률이 각각 25%와 50% 이상인 반면 미국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가치 대비 가격 경쟁력 부족 때문입니다. 포드가 스컹크웍스 프로젝트를 통해 저비용 EV 트럭을 개발하려 했으나 이제 EV 사업부를 축소하며 그 노력이 무산된 듯합니다. 이는 테슬라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AI 통합이 교통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보택시가 33,000달러 정도로 생산 가능하고 생산 라인에서 30초마다 한 대씩 나올 수 있는 확장성은 테슬라의 강점입니다. 플릿 관리 자동화도 배경에서 진행 중입니다. 안전 중심의 롤아웃은 테슬라의 접근 방식으로 대규모 배포 시 사상자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록 통합은 생산성 향상과 지역 서비스 추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포드의 경우 비전 부족이 문제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가 피크 대비 25%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EV로 이동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EV 포기로 인해 자율주행 사업 모델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조립자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제조 방법을 제고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처럼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로보택시 경쟁에서 웨이모는 현재 3,000대의 차량과 3억 5천만 달러 수익으로 선두입니다. 10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트리트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웨이모는 시장 점유율 15에서 20%에 머물며 높은 단위 비용과 자본 수익 감소로 제약받습니다. 테슬라는 인프라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의 보험 제품 발표는 로보택시 도입 신호로 보입니다. 이는 2026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 구조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대해 시장은 이미 앞으로의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수익이 2027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지만 시장은 미리 보상할 것입니다. 옵티머스 B3나 사이버캡의 진전이 주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AI5 칩처럼 앞선 기술이 가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더 깊이 있는 경쟁 분석과 미래 전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더 깊이 있는 경쟁 분석과 미래 전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며 한 단계씩 독립적인 주행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극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험 단계에서 안전 보호와 적절한 구조 확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변화는 7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매우 극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이는 수천 단위가 아닌 수만, 심지어 수십만 단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째, 웨이모가 150억 달러를 모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웨이모가 자신의 기술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라이선스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웃음이 나올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둘째, 웨이모가 리비안을 인수하거나 다른 자동차 제조사를 사들이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가능성은 어떨까요? 웨이모가 리비안을 인수하는 시나리오는 최악의 악몽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 자금을 활용해 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가정입니다. 실제로 구글, 즉 알파벳이 이 150억 달러 모금의 주요 주도자입니다. 따라서 구글이 사업에서 빠지려는 신호라기보다는 로보택시 주제가 뜨거워지면서 투자자들이 웨이모에 자금을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글 배경의 웨이모를 안전한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에게 자금 모집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6개월 후보다 지금이 더 나은 타이밍입니다. 그들은 자금이 필요하고 150억 달러조차 세계적인 확장을 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할 만큼 충분한가? 닛산 같은 회사는 저렴하게 얻을 수 있지만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면 몇 달 후 더 저렴한 옵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루시드나 리비안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카에서 차를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웨이모가 파산 직전에 닛산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한다면 이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하면 거대한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리비안은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웨이모도 현재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제조사가 되지 않고 기술 라이선스를 할 계획일까요? 자동차를 제조하는 비용이 중국 회사에서 사는 것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수입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웨이모는 자동차를 구매해 장비를 장착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업 모델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4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의 차량 비용으로 어떻게 25천 달러나 3만 달러 차량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웨이모는 일부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막대한 손실을 기록합니다. 확장을 통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포커 게임에서 아웃을 세듯 웨이모에게는 명확한 아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주주 자금을 유치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웨이모의 대부분 차량은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차를 사용합니다. 제규어는 중국 회사 타타 소유입니다. 웨이모가 미국에서 시작했음에도 미국 제조사인 루시드나 리비안을 선택하지 않은 점이 주목됩니다. 왜 갑자기 리비안을 인수하려 할까요? 리비안은 최근 2년 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회의적입니다. 리비안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면 웨이모 장비를 통합할 이유가 적습니다. 만약 리비안을 인수한다면 폭스바겐이 가장 유력합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실패를 리비안에 넘겼습니다. 웨이모의 전략은 기술 라이선스나 자동차 구매일 수 있습니다. 제규어는 마그나가 생산하며 미국에서 장비를 장착합니다. 연간 2,500대 생산 능력이 있지만 제규어가 생산을 중단함으로 지크나 현대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현대는 미국 기반 공장을 가질 수 있지만 전통 유럽이나 미국 제조사는 아닙니다. 중국 제품의 미국 수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테슬라의 이점은 인프라입니다. 충전,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동화, 로보틱스가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FSD 롤아웃처럼 부품 유통과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서비스 경험은 5년 전과 비교해 혁신적입니다. 30초 내 대차가 가능합니다. 25천 달러 차량의 대규모 생산과 관세 구역 내 제조는 수년과 수십억 달러의 이점을 줍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미국, 유럽, 중국에서 동일 차량을 제조하나요? 테슬라만입니다.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안정되면 중국과 독일로 확장 가능합니다. 웨이모는 시장을 선도하며 테슬라보다 10년 앞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품은 아직 판매 가능성이 낮고 인간운전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해서 20% 시장 점유에 그칩니다. 구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처럼 로보틱스 리더십이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에 인수됐으나 2017년에 매각됐습니다. 로봇 비용이 수백만 달러로 경제적이지 않았습니다. 웨이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글은 여전히 투자 중이지만 사업 모델이 불확실합니다. 라이선스 가능성은 있지만 신체 FSD 의무화 법안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테슬라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웨이모나 코마는 추가 공급자로 보일 수 있지만 테슬라는 차량 설계 변경을 요구합니다. 가스 차량에 FSD 적용 가능하지만 테슬라의 지속 가능성 사명에 맞지 않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유효합니다. 이 대화는 지난 10년간 EV 경쟁과 유사합니다. 파워포인트나 프로토타입만으로 킬러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망 수직 통합,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제조사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에서 반복됩니다. 로보택시 존재와 사업 모델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중국 자율주행 회사가 독일이나 미국에 라이선스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술 네트워크와 메모리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규제를 잘하지만 미국은 어렵습니다. 중국 회사는 글로벌 솔루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FSD, 콤마 AI, 웨이브가 잠재적입니다. 다음 로보택시 롤아웃 도시는 피닉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다도 고려되지만 텍사스 도시들이 유력합니다. 다른 투자로는 생명공학 회사 거츠에 소액 투자했습니다. 장내 청소기기 리비타를 개발 중이며 FDA 승인을 기다립니다. 고위험 투자로 주가는 15달러에서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2.20에서 2.40으로 상승했습니다. GLP-1 관련 체중 관리 솔루션으로 유망합니다. 사업 모델은 50만 달러 기기 판매와 3,000달러 카테터입니다. AI 버블 논의는 초기 단계입니다. 엔비디아, TSMC 주문 백로그와 팹 구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AI 적용은 챗봇과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 의료, 교육, 제조에 확장될 것입니다. 버블 논의는 상세 데이터 부족합니다. 금융 부문은 아직 뒷룹되지 않았으나 여러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입니다. AI 코딩으로 자원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소유물을 잘 알며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AI 규제 지연 중이지만 경쟁은 가속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다음 주 휴가 계획으로 가족 방문과 휴식을 취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하누카를 빕니다. 인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선택과 여정의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